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시즌5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탐사보도 프로그램 중 MBC PD 수첩 기억하시죠? 당시 활약했던 최승호 PD가 현재는 MBC 사장으로 있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저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는 이런 탐사보도 전문 프로그램이 없는지. 그래서 정 PD가 나서보았습니다. 아힘 시민 PD들과 함께 만들어보는 PD 수첩의 짝퉁, 아힘 PD 공책. 오늘 그 첫 선을 여러분들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승만 독재 정권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4.19 혁명을 일으킨 지 5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혁명으로 이 전 대통령이 물러나자 전국 곳곳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들도 함께 철거됐었는데요. 대전을 비롯해 서울 남산 등 몇몇 지역에는 여전히 이승만 동상이 세워져 있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전 배재대학교의 한 건물 앞. 배재학당의 1회 졸업생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지만 4.4 오입개헌과 3.15 부정선거를 자행해 독재자로 더 악명 높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설치를 두고 수십 년 동안 학생과 교수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과 대전 골령골 학살 등 민간인 학살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져 철거 요구는 거세지고 있습니다. 아힘 PD 공책은 4주에 한 번씩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 중 하나를 골라 아힘 시민 PD들과 함께 탐사 취재를 하고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첫 선을 보일 시민 PD, 이분을 소개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네요. 너무 자주 함께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함께할 아힘 시민 PD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이자 통일뉴스 객원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임재근 교육연구팀장이십니다. 임 PD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재근 PD입니다. 좀 식상하죠. 아임 프로그램 중에 아마 최다 프로그램 출연자이신 것 같아요. 장재환 기자 요즘 뭔 일 이슈 출연하셨죠? 네, 처음에 그 프로로 데뷔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대칭뉴스 땜빵도 하셨었고요. 땜빵이라기보다는요, 그 긴급 투입. 예.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네. 예, 그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예. 그 얼마 전 제작한 우리 다큐멘터리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까지. 네, 맞습니다. 네, 아임하고 인연이 참 상당히 질깁니다. 예, 1년이 100년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아임 PD 공책을 이제 처음으로 테이프를 끊는 시민 PD로 이제 등극을 하셨는데 평소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고민하고 또 취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기대가 많습니다. 우리 임재근 PD님께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걸 탐사 취재해 오셨죠? 네, 오늘 그 PD 공책의 그 마중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이제 배재대학교에 네. 이승만 동상이 있다 이런 소식이 전국적으로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뉴스에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 4월 19일 날 첫 번째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여기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있냐 물어봤더니 모르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배재대학교 학생이세요? 혹시 이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아, 모르셔요? 그래서 네. 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심층적으로 취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배재대학교에 있는 이승만 동상 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취재하였습니다. 네, 그래요. 뭐 말투가 뭐 PD 말투로 바뀐 것 같아요. 본인 맨날 NL이라고 하는데, 네, 좋습니다. 네, 전향하셨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배재학당 이렇게 정해 보셨는데, 우리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 이전에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면서 해외에서 주로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지난 정권 때는 뭐 이른바 건국의 아버지, 건국절 관련한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었고 뭐 4.19 아까 뭐 4월 19일에 기자회견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4.19도 좀 떠오르는 것 같고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줘보시죠. 이승만이라는 인물은 이제 1875년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진호 PD님보다는 거의 100살 차이네요. 100살 네네. 예, 그 101년 전에 네.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독립 그 협회 활동 등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임시 정부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걸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었죠. 예, 그 초대 대통령이자 탄핵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이나 탄핵당한 그런 아주 이제 획기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도 탄핵 한번 당하셨고 네네. 실제 정부에서도 탄핵을 4.19 때 하야죠. 하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은 그냥 독립운동가, 그다음에 초대 대통령, 그다음에 그 1, 2, 3대 대통령 이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주된 연구 분야가 이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들을 쭉 하다 보니 이승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으로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그 일을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대통령 전 그다음에 후에도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뭐 그래도 그 당시에 그 미국 유학파 그래서 부인께서도 프란치스카 여사인가요? 예, 그렇죠. 네네, 국제 결혼도 하셨고. 네, 그 네. 학위와 관련돼서도 많은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네네. 그 학위와 관련돼서도 좀 많이 말이 많았죠. 이게 뭐 박사 학위. 이승만 박사. 예. 박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박사. 박사 학위를 제대로 이 박사입니다. 그 이 박사는 조용히 아니죠. 좀 해주세요. 말 끊지 마시고요. 네. 예, 제대로 이제 그 학위를 취득했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아닌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박사 학위를 그리고 논문 표절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해방과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편의를 제공받아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이 아니죠. 이제 한반도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도 이제 친미적인 그 길을 걸었는데 해방 이후에는 더욱더 이제 친미적인 길을 걸으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욕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그 이제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이제 단독 정부 수립에 좀 앞장섰던 것들이 가장 큰 이제 잘못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당시 이제 일본이 이제 물러나면서 38선을 그어서 소련군이 38선 이북을 무장해제시켰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이제 무장해제시키면서 신탁 통치들이 이루어졌다가 나중에 정부 수립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만 따로 이제 단독 정부, 그러니까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총선거를 해서 의회를 재원회를 만들고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뭐 정읍 발언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정읍에서 이제 그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남쪽만의 이제 단독 그 정부 수립도 가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는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좀 행보들로 이제 갔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유엔에서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하였지만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분단의 이제 고착화로 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분단이 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뭐 한국 전쟁이라는 좀 그런 좀 끔찍한 일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너무 컸던지 결국은 이제 분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 그리고 건국의 아버지 이런 시각들이 또 존재를 하지만은 그 임재근 PD께서 바라보시는 시각은 이제 그거와는 좀 상반된 그런 입장을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뭐 6.25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전쟁을 지휘했던 이제 국가 통치권자였는데 그때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이제 한숨이 나오는데요. 한숨만 나와요? 아니요, 한숨도 나오고 네. 분노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서울과 그다음에 시민들, 국민들을 버리고 이제 도망 나온 이제 제1호 도망자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전쟁 나고 나서 아무런 이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새벽 몰래 1950년 6월 27일 새벽에 그의 사랑하는 부인 프란치스카와 함께 이제 도망을 나왔는데 원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대구를 거쳐서 부산까지도 가려고 하였으나 네. 들린 이야기로는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대구까지 갔다가 대구에 있는 어떤 군인께서 각하 너무 멀리 오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기차를 유턴시켰다라는 네, 그래서 그 정착한 곳이 그 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 대전이죠. 그래서 대전에 오셔서 이제 그 뭐 자연재해도 없고 그 평화로운 곳에서 그냥 잘 쉬다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서도 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좀 했었죠. 첫 번째는 대전에 이제 도망 나와 있는 상황에서 마치 본인이 서울에 있는 양, 서울을 지키고 있는 양 거짓 녹음을 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방송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 뭐 대통령과 정부 관료는 서울을 지키고 있으니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의 방송. 그런 취지의 방송인데 좀 목소리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미안합니다. 네네. 그런 녹음을 해서 방송한 것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대전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몇 시간 후에 피난을 가기 위해서 건너야만 되는 이 한강다리를 또 폭파까지 하게 되는 일을 감행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 먼저 도망 나오고 사람들한테는 나는 서울에 있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리를 폭파시켜요. 네, 맞습니다. 네, 참 몹쓸 짓을 한 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요. 본인이 이렇게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어놓고 나서 나중에 소위 이제 9.28 수복을 통해서 이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그 피난 안 간 사람들 다 색출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왜요? 그 부역 혐의자라고 해서 소위 이제 북측에 있는 인민군, 북한 인민군에 협조했다. 부역했다 이런 혐의로 서울이 북한에 넘어갔으니까 그 당시 내 살고 있으니까 너네 다 같은 편이지. 네네. 자기가 다리 끌어놓고. 그럼요. 사과를 해도 시원찮은 판에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부역 혐의로 처벌받은 인원이 뭐 어느 자료에 의하면 55만 명인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55만 명? 네네네. 일제 36년 동안 그 이제 그 반민특위에서 이제 그 체포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550명 정도였거든요.
550명이요. 네네네. 근데 한 100일 가까이 그것도 본인이 다리를 끊어서 이제 그 피난 가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예, 한 55만 명 가량 된다는 것이 너무나 예, 놀랄 만한 수치죠. 예, 입지전적 인물이신데요. 네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좋게 평가할래야 평가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도 정말 쟁쟁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봐도 좀 이렇게 지도자로서 좀 비겁하다. 뭐 네네네. 이런 지켜줘야 되는데 우리를 지켜주는 것보다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우리가 조선 왕들 중에서도 특히 선조 욕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임진왜란 났을 때 자기 아들한테 분조 딱 시키고 도망가고 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재근 PD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에도 이 얘기가 나오지만은 또 민간인 학살에 있어서의 정점을 찍기도 하죠. 네, 그 대전에 이제 1950년 6월 27일 날 도착해서 그다음에 거짓 그 방송 녹음을 하고 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대전에서는 그 대량 민간인 학살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전 형무소에 있던 재소자 그리고 이제 당시 블랙리스트처럼 관리되었던 이제 보도 연맹원들 그다음에 보도연맹원에 가입되지 않았지만 요시차린으로 관리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요시차린은 이게 사람 집중해서 주위에서 이제 감시하는 그런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뭐 기무사 뭐 사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당시 경찰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안 당국에서 감시하고 이제 관리하던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제 대부분들은 이제 사회 운동에 좀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주로였었고 임재근 같은 사람. 아니 정진호 PD도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저는요 잘 붙어요. 네. 예, 그 대부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상당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시에는 대덕군, 그 산내면, 그 낭월리, 골령골로 끌려가서 한 20여일 걸쳐가지고 크게는 한 7,000명 가량으로 이제 추정되는 대량 학살이 시작된 날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전에 온 다음 날부터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산내 골령골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같은 데에서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을 검색하시면은 저희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한국 전쟁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좋은 평가들에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좀 그 좋은 평가가 과연 객관적인가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가 막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4.19 때 4.19를 계기로 해서 하야를 하게 되죠,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대통령 욕심이 계속 이제 지속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제 간선제로 이제 뽑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어쨌든 초대 대통령이 됐고 이제 2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또 뽑아야죠. 50년도에 이제 그 1950년 5월 30일 날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그 결과로 여기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2대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데 소위 이제 이승만 세력이 이제 2대 총선에서 이제 몰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러니까 이승만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의 꿈을 다시 꿀 수 있는 그것을 한국전쟁 와중에 좀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학살에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관여를 하거나 지시를 했을 걸로 추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간 이제 정치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정적들을 좀 제거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기야는 소위 이제 부산 정치파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부산이 임시 수도였을 때 국회를 이제 무력화시키면서 이때 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간선제했던 이제 대통령 선출권을 이제 직선제로 바꾸게 됩니다. 훌륭하신 분이네요. 민주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민주화라고 볼 수 없는 게 본인의 이제 재선을 위해서 자신의 근데 어쨌든 국민들이 직선제는 좋은 거잖아요. 꼭 좋다고만 볼 수 있나요?
그 체육관 대통령보다는 훨씬 나은 민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의도로 네, 그러한 이제 그 제도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은 이제 간선제로서는 절대 이제 당선이 불가능하기 정치적 때문에 기반이 약해서 간선제도는 그렇죠. 어려우니까 네.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그 어떤 대통령 생각나네요. 여러분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보고 네. 감옥 가시던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 와중에 직선제를 도입해서 결국 2대 대통령의 당당히 이제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됐고 3대 대통령이 이제 되고 싶은데 또 그때 법으로는 재선까지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임만 가능한 거고 상선은 안 되는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또 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세 번째도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는데 이게 이제 역사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또 사건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그 투표를 했는데 이 과반수를 넘지 못한 거예요. 정치적 기반이 약하면 당연히 더욱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한 표가 부족했던 거죠. 딱 한 표 차이로 이제 과반수를 득표를 못했는데 다음 날 또 이제 사건이 발생합니다. 모 이제 그 전문 학자를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거 이제 반올림하면 소위 그 445입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445입 그 유명한 445입. 네. 반올림하게 되면 이거는 그 개헌안이 좀 그래요. 44. 네. 이제 본인이 냈던 개헌안이 이제 통과된 걸로 이제 뒤집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시 대통령에 이제 출마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 반올림을 시켜서 과반이 된 거다라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3대 대통령까지 그렇게 주장을 한 건데 그 주장이 정치적으로 계속 밀고 갔기 때문에 뭐 그 당시 정치 세력 내에서는 뭐 가능한 일로 되어버린 거죠. 당시에 그러면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화가 많이 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노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뭐 일제 강점기에 해외에서 독립운동도 했다. 그리고 이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정도면 그리고 이제 박사라고 하니 뭐 난놈이고 유학파고 소위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뭐 이미지가 일부 있었을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정치적 기반들은 약화되는 거고 약화될 뿐만 아니라 분노들 그 이제 국민들의 분노들이 거세지면서 이것이 이승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자유당 정권에까지 이제 향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승만 그 자유당 정권이 모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한 것이 부정선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당한 심판을 받는다라면 당연히 자신들은 이제 몰락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쥐고 있었던 뭐 행정권이라든지 이제 사법권들을 동원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줄투표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투표 바꿔치기. 사전 투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60년 그 3.15 선거날 모 그 선거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이제 득표율이 100%를 넘는 너무 사전에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구의 유권자가 10명인데 표가 이승만으로 한 15개 나온 그렇죠. 네. 아이고 디테일이 꼼꼼하게 못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3.15 그 선거 전부터 이제 자유당 정권에 대한 분노들이 많다 보니 뭐 전국적으로 자유당 아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당시 민주당 장면 후보 측에서 이제 아주 선거 그 구호를 잘 뽑았죠.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유세에 사람들이 몰리고 자유당 쪽은 약간 그 이제 관변 아니면 동원된 그런 사람들만 이제 모이다 보니 당시 이제 정권에서는 민주당 유세에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뭐 228 같은 경우 대구에 학생들이 민주당 유세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강제 등원을 이제 등원이 아니라 등교죠. 예, 등교를 시켜서 학생들 못 가게 하려고. 예, 그죠. 이제 유세장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그런 항쟁이 벌어졌던 거고. 그 228이 최근에 작년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얘기했던 그 228인 거죠? 예, 대구에 이제 가서? 국가 기념일로 이제 그 제정이 됐고요. 네네. 대전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이게 3월 네. 8일이 이제 지금 뭐 충무체육관에서 이제 장면 후보의 유세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인근에 있던 뭐 대전고 학생들을 비롯한 이제 네. 대전에 있던 학생들이 그 유세장에 가려고 하니 학교 교장과 뭐 선생님들이 이제 못 가도록 이제 학생 대표자들을 뭐 감금한다든지 이제 학생들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이제 뚫고 교문을 박차고 이제 거리로 나갔던 것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이제 38 의거라고 불리는 38 의거. 예, 3월 8일 그건 날 조금 있었던 생소한 일이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 대구나 마산의 3.15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대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8 의거입니다. 네, 그래서 38 광땡 아니고요. 38 의거.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대전시하고 뭐 38 의거 기념사업회 등에서 이것도 이제 국가 기념일로 좀 제정을 하자라는 좀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좀 이것이 지역에서도 많이 지역계 사업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주로 이제 참석했던 분들이 대전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대전고 중심으로만 좀 사업이 진행됐던 것 같아요. 대전고등학교 출신들이 그래도 대전에 네네. 그 폐기머니를 되게 많이 쥐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오랫동안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예전부터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시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의외네요. 예, 왜냐면 이제 38 일거 이후에 3월 10일 날은 그 당시 대전 상고, 예, 지금은 이제 우송고 학생들도 이제 이제 시위를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름의 의거의 이름도 좀 바꿔 보거나 지역화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특정 학교에서만 좀 이것을 이제 좀 다 가시려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그 의료원 학생들의 의거로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이야기를 지금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이제 주제가 배제학당하고 이승만의 상관관계거든요. 그럼 이분이 우리가 배제학당하면 일단은 배제대학교의 전신은 맞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배제 보통 이름이 이제 그러니까. 예, 학당은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배제고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좀 그 고등교육 아니 우리가 이화여대는 이화학당 뭐 그게 전신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가요? 예, 제가 뭐 네. 정확하게는 아무튼, 예,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배제학당에 입학한 건 맞습니다.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네, 1895년에 이제 배제학당에 입학한 건 맞고요. 배제학당 뭐 독립운동 이런 걸로 유명한 그런 곳 아니었어요? 예, 여기 이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이제 세운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인데요. 이승만은 초기에는 이제 기독교 이제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거부감하고 이제 두려움을 이제 갖고 왜요?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두렵대요? 기독교 학교가? 뭐 본인의 뭐 그 종교적 견해였을 수가 있겠죠. 기독교가 아니셨어요, 그분은? 제가 뭐 종교까지는 네. 잘 모르겠고요. 네. 네. 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배제학당에서 이제 서재필이라든지 뭐 그 이상재, 윤치호, 이상재? 예, 이상재.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아닙니다. 국장? 아니죠? 제 네. 고향인 충남 서천인 네네. 월남 이상재 선생님. 네, 월남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독립 그 협회 활동들 이렇게 같이 이제 했던 분들인데 이때 이제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자주 만나서 이제 교류하면서 뭐 이제 그분들의 권유로 특히 이제 서재필의 권유로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나중에는 가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배대학대에서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뭐 졸업을 했다라는 그런 전설이. 네, 배제학당 출신이고 임재근 선생님 혹시 미국 가서 공부 안 하실래요? 우리 나중에 역사책에 이제 임재근 해갖고 정진우의 권유로 이렇게 그런 게 기록되지 않을까. 네. 네. 다 넘어가시죠. 네, 네. 그래서 배제학당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럼 배제학당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했고 자랑스러운 동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학교에 동상을 세웠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맞습니다. 뭐,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뭐 그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남산, 그다음에 뭐 종로에 있는 탑골 공원 등에 이승만 그 당시 대통령의 동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4.19 혁명 과정에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에 분노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승만 그 경무대를 갔지만 결국은 이제 그 총격을 받아서 많은 이제 시민들과 학생들이 이제 피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19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네네. 촛불 그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청와대에 진격했다가 총 맞아서 많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거죠. 네, 지금으로 비유하면 비유하자면은 그렇죠.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네네네. 그래서 이제 4.19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이 하야를 이제 발표하자 그거에 대한 분노의 대상이 바로 이승만 동상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고 우리나라를 떠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네네. 없으니까 이제 동상 갖고 해코지라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 남산에 있던 이승만 동상이 철거되고 특히 이제 탑골 공원에 있던 동상은 그 이승만 동상을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목에다가 이제 줄을 매달고 질질질 끌고 다니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제 그 사진 자료를 보시면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참 그 재밌게 지켜보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뭐 두 동상을 비롯하여 전국에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이 이승만 동상이 철거돼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민심의 대부분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죠. 해도 좀 너무 한 너무 거죠. 했고 예.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그 당사자는 내려놓고 이제 우리나라를 떠난 거고. 네네. 그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네. 네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1970년대 후반 들어서 이 동상이 다시 이제 건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언제 돌아가셨죠? 그 하야하고 이제 하와이로 이제 망명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뭐 그 심장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965년 7월 19일에 하와이에 있는 뭐 요양원에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다. 네, 그때 나이가 이제 90세. 그래도 오래 사셨네요. 네, 그 당시로 치면 오래 사신 거죠. 지금도 90세면은 오래 사신 건데 그 당시면은 어쨌든 65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70년대 들어왔고 다시 이승만 동상이 생기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다고요? 네, 아마 뭐 그 당시 뭐 시대적 상황하고 추모 분위기인가? 좀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뭐 박정희 정권이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군부 독재, 그러니까 같은 독재자로 이제 지금 기억되고 있잖아요. 네. 당시 뭐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먼저 선배 독재자로 추앙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지 모르겠는데요. 인하대학교가 이제 1979년도에 이제 동상을 이제 세웠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네네네.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그룹.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다행히 학생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제 민주화 이제 80년 뭐 민주의 봄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1983년도에 다행히 인하대학교에 있던 이제 동상은 이제 철거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79년에 인하대학교에서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가 네, 83년에 그때도 군부 독재 시절이긴 하잖아요. 전두환 정권이었으니까.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인하대 학생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강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역사의 그 정통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쪽에서 보면은 박정희 정권은 일단은 작년 그 내각 윤보선 대통령 그 정권을 제끼고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권을 갖다가 정통성 있다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 제꼈으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찾았던 걸로 보면 되나요?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통성을 찾거나 아니면 역사를 계속 좀 왜곡된 역사를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지 않았을까. 본인들이 기반이 일단은 그 정당성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이제 뉴라이트 등에 의한 뭐 그 이제 건국적 논란 예, 그런 거랑 좀 같은 맥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기가 좀 딴 데로 새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김구 선생님 아드님 중에 김신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그분이 아마 공군 참모총장 지내셨고 예. 그 유신 정우에서 국회의원도 지내셨던 분인데 김구 선생님 아들이 결국은 박정희 정권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 군의 수뇌부 역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통성을 박정희
가 그 김구 쪽에서 찾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왜 굳이 또 이승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뭐 김구 선생으로부터 찾았다기보다는 김구 선생의 아들을 이제 자기 편으로 포섭함으로써 그런 성격이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무튼 그리고 전두환 정권은 좀 박정희 정권의 계승자보다는 뭔가 새로운 그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다 뭐 이런 모토였으니까 아무래도 인하대에서 철거할 때 크게 개입을 안 했던 것 같긴 하고.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인하대학교에 건립되었던 동상이 철거된 이후에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제학했던 이제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이제 동상들이 이제 건립되는 거죠. 80년대 들어서 자랑스러운 우리 동문 거를 감히 하면서. 네네. 그래서 1985년도에 이제 배제고가 이제 배제학당을 이승만이 졸업했다는 인연을 내세워서 교정의 동상을 세웠고요. 배제대학교는 1987년도 2월에 동상을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하와이에도 세웠고. 하와이에도?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제강점기 이제 독립운동을 거기에서 많이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결국 하야 이후에 망명했던 곳이기도 하죠. 네. 그다음에 서울에 가보면 이화장이라고 있습니다. 이화장. 네. 네. 그 이승만 여관 아니죠? 아닙니다. 네네.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그 대통령 그 전에 이제 살았던 집을 이제 이화장이라고 불렀는데 거기를 이제 그 기념관 비슷하게 기념관으로 이제 꾸며 놨는데 거기에 이제 동상이 좀 건립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배제대학교가 이제 87년 2월에 이제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동문들이 이제 같은 동문이라고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됐는데 87년이라는 그 시기가 보면은 어떤 해죠? 6.29 선언 나오고. 네. 영화 1987 보시면 그 해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민주화의 열기, 직선제 개헌의 요구들이 많았었고, 이한열 열사가 그 과정에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이제 공권력에서 이제 잃는 일도 있었고, 결국은 그 우리 국민들이 이제 승리한 이제 그래서 직접적 민주주의를 쟁취한 그 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해 2월달에 세워진 이승만의 동상이 배제대학교에 그대로 이제 남아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배제대 학생들도 이제 대전 지역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에 많이 이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 그랬는데요. 네네네. 그 당시에 체류탄 엄청 많이 쏟아지고 갖고 막 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배제대학교 앞에 지나갈 때. 네, 그때 이제 배제대 형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 6월 항쟁 과정에 이제 동상이 바로 이제 몇 달 못 버티고 이제 철거가 당한 그러니까 거죠. 87년 초반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졌다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슬그머니 이제 없어졌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배제대학교에서. 맞습니다. 그 동상 저는 못 봤거든요, 사실.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은 배제대학교에서 하는 행사들은 여러 번 가봤어요. 학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동상이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 동상이 어때요? 흉상만 있어야 하는 전신이에요? 아니요, 전신상이고요. 예, 어떤 포즈예요? 뭐 그 김일성이나 아니면은 박정희처럼 손 이게 딱 들고 뭐 그런 거예요? 한 손에는 책을 들고 있고요. 책? 네네네. 박사님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 손은 오른손이죠. 오른손은 손을 들면서 마치 본인이 이렇게 배우가 된 듯 비슷하네. 그 박정희 뭐 아니면은 뭐 보통 동상들 전신 동상 보면은 손에 뭐 하나 들고 손이 이렇게 앞으로 쫙 뻗어가지고 그런 포즈가 발 간격은 어깨 간격으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것 같아. 그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뭐 동상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의 동상이 있다.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배제대학교 사이즈는 제 체형보다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물 크기보다는 약간 큰 정도고요. 기단부가 한 1m 정도, 1m 가량 좀 되는 것 같아서 좀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위로 이제 올려봐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동상이죠. 그런데 그게 87년 이제 후반 그 이제 우리나라 시대가 변하면서 철거가 된 거예요? 그럼 철거가 됐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근데 또 뭐가 문제예요? 몇 년 뒤에 학교가 이제 슬그머니 다시 이제 세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이 선택한 방법은 이 동상에다가 이제 계란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이제
끼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철거 시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흉물이 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잦은 철거를 이제 1997년도에 이제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철거가 이루어진 거죠. IMF 때니까 97년이면은 네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나. 네, 어쨌든 다시 철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부셨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세워진 거를 들어서 어디다 갖다 보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네. 그 이제 모처 창고에 이제 보관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학생들은 그냥 이제 철거가 됐으니 이제 끝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모처에 아주 이제 안전한 장소에 이제 보관했던지. 그럼 철거된 그 장소에 뭔가를 세워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네. 그랬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한 10년쯤 지나서 2008년도에 또 학교 측이 또 슬그머니 또 그곳에 동일한 장소에 이제 동상을 세워 놔서 지금에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죠. 3세펀. 네, 3세펀이요? 3세판. 네. 오, 배재대학교도 굉장한 집념이네요. 동문사랑이 아주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배재대학교에도 역사학과가 있지 않나요? 국문과는 있는데요. 네. 역사 관련된 과는 제가 없는 걸로. 정말로? 네.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 국사책에 등장하는 학교 아니에요, 배재학당은? 근데 역사학과가 없어요. 국사나 뭐 이런 과가 없구나. 예, 또 하나 그 2013년경인데요. 이때 네. 배재대학교 국문과를 폐지한다라는. 네? 국문과를? 네네. 그러니까 배재학당 하면은 그 뭐 김소월이라든지 네. 뭐 쟁쟁한 그런 이게 그 한글과 관련된 그 주시경 뭐 이런 분들을 주시경 선생님. 네. 배출한 곳인데 국문과를 폐지한다고 해가지고 왜? 논란이 됐었죠. 예.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뭐 이제 인문사회 쪽이 네.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학과 이름도 아마 한국어 문학과로 이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국문과가 폐지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이고 그렇구나. 배재학당이 이미지가 괜찮았었는데 저한테는 네네. 이렇게 좀 안에 들여다 보니까 우선은 그런 비판의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2008년도에 세워지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그 전에 막 반대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크게 좀 뭐 반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2008년 즈음이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취업 걱정들, 토플 뭐 네네네. 토익, 토플보단 토익 뭐 이런 거 스펙 쌓고 이러다 보니까 시대가 변했죠.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이제 그 동상 앞을 지나간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런 동상이 여기 있었냐라고 할 정도로 많이 학생들이 좀 학교 문제에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좀 갖기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방치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 동상이 세워져 있었는데 여기 이제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동문들이라든지 좀 뭐 관련 뭐 시민 사회 단체에서 야 그래도 이제 대학이라고 하면 이제 지성인들이 다니는 그런 이제 말은 그렇죠. 사과탑 같은 네. 곳인데. 네. 뭐 대통령을 지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하야를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뭐 민주주의를 이제 평가받을 지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평가로도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올해에 이제 그 4월 19일 날 그날 이제 4.19 이제 기념일에 맞춰서 좀 배재대학교 측에서 이것을 좀 자진 철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대전 시민 사회 단체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럼 여기서 그 지난 4월 19일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던 이제 배재대학교 동문이죠. 지금은 이제 대전시의회 이제 의원으로 이분도 혹시 동상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의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오광영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동상은 우리 동문회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끌어내리고 이제 나왔는데 졸업을 한 건데 2008년도에 건국 제2건국 뭐 일환으로 다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지금 학교에서 좀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뭐 같은 동문이지만은 뭐 모든 동문이 다 똑같진 않겠지만은 오광영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산내 골령골에서 위령제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이승만 동상 철거 관련해 갖고 피켓 시위가 있었고 실제 위령제 행사 안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내 사건 희생자 유족회 이사로 계신 우리 이계성 선생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죠. 지금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은 국립묘지에 지금 묻혀 있는 우리 국가를 팔아먹은 친일파 놈들이라든가 앞으로 이승만 동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례차례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피 어린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거며 소위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또 그에 따라서 이제 평화 통일도 같이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긴 하지만은 정치권에서 움직여서 압박을 넣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 특히 또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뭐 학교도 사립학교니까 뭐 사유재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대전 지역 정치권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나요? 지역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실상은 좀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골룡골도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대전 여러 가지 산재 이슈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텐데 별로 눈에 띄는 이슈들이 없어요. 표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모르지 자기 조직 이런 거 있잖아. 뭐 네, 누구 네, 라인 네. 이런 것만 보는 것 같고. 네.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배재대학교가 이제 행정구역상 서구에 있다 보니 도마동이면 서구죠. 네. 네. 그래서 좀 서구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좀 이렇게 관여하거나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서구 의회 이제 의장이시죠. 우리 김창관 의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불행한 민족 역사 중에 그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진실이 잘 안 밝혀진 부분 지금이라도 그 역사의식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서구에 우리 배움의 전당인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배재대학교 교정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있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분의 그런 역사관이 증명돼 있는데 왜 그것이 지금까지 보니까는 학교 측에서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감대에서 우리 주민들이 철거돼야 돼 마땅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학생들의 잘하는 학생의 올바른 역사관을 위해서도 동상은 철거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학교에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또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의안을 한번 채택을 해서 우리 이승만 동상 철거에 시민운동과 함께 연계해서 같이 지역 정치권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고 그걸 아마 의회 내에서 저희들은 건의안 정도로 낼까 싶습니다. 김창관 의장께서는 저희 방송에 패널 하시고 나서 더 이렇게 세련되신 것 같아요. 네, 아는 것입니다가 네, 사람 잘 키운 것 같습니다. 깨알 같은 네. 뭐.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오광영 시의원도 그렇고 또 이계성 유족회 이사님도 그러시고 또 뭐 김창관 서구의 의장도 그렇고 이런 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거 의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배재대학교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래서 대전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그 다음에 6월 7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배재대학교 측에 이승만 동상을 이제 자진 철거하라고 좀 요구를 했고요. 네.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1인 시위, 피켓 시위 등등을 이제 펼치면서 좀 자진 철거를 이제 촉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그런 반응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배재대학교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쪽에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설립된 것 자체도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 자리에 있게 된 거고 밖에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들 집회하시고 시위하시고 이런 시위하시고 이제 했던 것들 그것도 이제 의견 수렴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거는 총동참여와 그 당시 이제 총학생님이라 세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의견을 수합하셔갖고 진행을 하시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학교 측의 의견보다는 처음에 기증했던
동창회하고 총학생회. 근데 총학생회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 총학생회는 없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총동문회의 의견이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사안이 되겠네요. 그럼요. 거기에 의견이 중요한 것보다 여러 곳에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집회나 이제 시위나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지난달 중순쯤에 하셨는데, 지난달 초하고 중순쯤에 그것도 이제 의견 개진의 한 과정인 거죠. 아,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의견들을 이제 수렴하고 있고, 아직은 뭐 어떤 결정이나 이런 과정은 아니고, 혹시 논의 구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의견 청취 정도로, 그러니까 접수 정도만 한 거고, 이것을 한번 그 학교 측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체는 총동창회가 되겠죠. 아, 그러면 총동창회에서 결정하면은 뭐 학교 측에서는 그냥 이것을 뭐 철거를 하든 뭐 그 총동창회 의견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로 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네, 일단은 그렇게. 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봤음직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강훈선, 최신웅의 Cinema Republic. 충남 당진이 낳은 산다르크, 대전일보 강훈선 기자와 영화 감독을 꿈꾸고 있는 메트로 신문 최신웅 기자가 영화 속에 감춰진 시대의 모습과 주변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아힘 PD공책,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배제 학당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힘 시민 PD가 되셨습니다. 임재근 PD가 취재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임 PD님, 네. 현재 배제대학교에 세워있는 이승만 동상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시대적 흐름에 좀 거부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대학교가 배제학당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대전 지역의 대학교로 계속 지속하고자 한다라면 이승만 동상을 하루빨리 신속하게 좀 자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그다음에 동문들도 상당수 철거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배제대학교가 하루빨리 귀 기울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 PD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이 문제 지속적으로 주시해 보셨다가 새로운 소식 있으면 또 오셔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이 처음에 끝 아닌가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두운 과거도 지울 수 없는 우리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화합을 위해 묻고 넘어가자. 이런 말들은 가해자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겠죠. 진정한 화합은 올바른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용서를 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요?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에서 마련한 최초의 탐사 취재 프로그램, 아힘 시민 PD들과 함께한 PD공책이었습니다. 아힘 PD공책은 누구나 시민 PD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힘 PD공책에 참여하고 싶으신 시민 PD분들께서는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입니다를 친구 추가하신 뒤 여러분들의 아이템과 취재 계획을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